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2군 선수들이 휴일도 잊은 채 연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기아는 활발한 소통을 통해 팀 분위기를 바꾸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호랑이 군단 타자들이 큼지막한 타이어로 해머를 때려댑니다. 타격을 할 때 강한 임팩트를 만들고 공을 던질 때 어깨 힘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1, 2군 전지 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기아 선수들은 전용 구장에서 기초 체력과 포지션별 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픈 선수가 많은데 전부 다 한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아 한평 야구장은 1, 2군 사이의 전력 차이를 줄이고 백업 자원을 키우는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는 올 시즌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의 소통 기회를 늘려서 하나된 팀 분위기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이다 보니까 좀 중간 입장에서 어린 친구들 생각도 좀 하고 고참 형들 생각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잘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큰 그런 거 없이. 호랑이들을 3년차 조련하고 있는 선동열 감독도 올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선수들에게 농담도 건네며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수석 코치에게 맡기고 한 발 물러서 있던 지휘 스타일을 바꿔 올해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석 코치 쪽에 많이 맡겼던 거를 올해 와서는 제가 와서 많이 좀 관여를 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시즌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였던 호랑이 군단이 명가 재건을 위해서 막바지 담금질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공군 제2일 전투비행단이 개방한 옛 장안마을 부지가 보람의 축구공원으로 조성됐습니다. 광주시는 옛 장안마을 부지에 축구장 4면을 만들어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훈련장으로 활용한 뒤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공군 제2일 전투비행단과 광주시는 보람의 축구공원 건립 계획에 합의하고 내일 협약식을 열 계획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광주와 전남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를 기준으로 광주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90 마이크로그램으로 관측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평소 미세먼지 농도보다 3배가량 높은 것입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미세먼지가 짙어질 것으로 예보하고 노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월은 한 해 꽃 소비가 가장 많은 달이었는데 이제는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의 위축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세태가 맞물려서 졸업 특수마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또 사세요. 10,000원입니다. 꽃다발을 흔들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보지만 선뜻 지갑을 여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연중 꽃 소비가 가장 활발한 이맘때 꽃 판매 상인들에게 더 이상 졸업식 대목은 없습니다. 다 팔면 그래도 이제 본전은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생활을 지금 이제 못 팔고 가져와야 되잖아요. 다시 그러면 이제 재고가 남으니까 그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크게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소비자들도 선뜻 생화 꽃다발을 고르지 못합니다. 이건 10,000원이고 풀이 장문이 20,000원인데 글쎄 20,000원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10,000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졸업식장에서 꽃잎을 비누로 만든 비누꽃 꽃다발이나 초콜릿 꽃다발 같은 변종 꽃다발이 유행한 지 오래입니다. 졸업 특수를 맞았다고는 하지만 화훼 농가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표정이 마냥 밝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조화꽃 생화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80% 이상이 그 졸업시장 보면은 조화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생화가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꽃 소비액은 2005년 21,000원을 기점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덩달아 화훼 재배 농가 역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꽃 소비가 경조 사용으로만 85%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먼 현실에서 재배 농가를 비롯한 화훼 산업계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화순군 동복면의 한 야산에서 90살 정모 할머니가 자풀을 태우던 중 불이 번져 끄려다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쯤에도 고흥군 과영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청각장애 4급 87살 전모 할머니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12시쯤에도 광주시 북구와 광산구 야산에서 밭두렁 소각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임야 0.25헥타르가 탔습니다. 영암과 영광의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영암시종의 한 농장에 사육 중이던 오리 16,000여 마리 가운데 2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질병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광 홍동에서 종오리 5,0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농장에서도 산란율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까지 전남에서는 해남과 나주, 영암 지역 5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 나왔고 닭오리 63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대학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조선대 전 이사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판사는 지난 2012년 조선대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커닝페이퍼 등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법인 전 이사 67살 이모 씨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고도 이를 언론이 알린 상대방을 무고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며 대학의 명예를 떨어뜨린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 매각 작업이 이번 주에 중대 고비를 맞게 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는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을 위해 선행돼야 할 세금 감면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일 중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우리금융그룹도 오는 26일쯤 이사회를 열어 광주은행 분할 매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야당 비방 발언을 이유로 기획재정위 회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제때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남 지역에 전문 인력 공급센터가 설치됩니다. 전라남도는 염전 근로자 인권 침해 사건이 직업 속에서의 불법 소개 행위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천일염 인력 공급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